상시배 그룹다 센서 스투입니다. 어제 네팔 시위 관련해서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 보도인데요. 결국에는 네팔 정권이 사실상 붕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공산당 정부가 9월 6일 유튜브, 페이스북 등 26개 SNS 접속을 차단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정부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단속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국민은 비판 여론을 억누르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죠. 수도 카트만두와 지방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학생들이 앞장서 싸우며 사태는 전국적으로 확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팔 경찰이 이에 대해서 실탄을 발포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게 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하게 됩니다. 정부는 결국 SNS 차단을 해제했지만 불씨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추가로 더 시위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네팔의 시위는 시간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9월 9일 결국 샤르마 올리 총리가 거대한 민심의 파도 앞에서 버티지 못하고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헬기를 타고 급히 도주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되었고 이 장면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 시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문제는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 이후 혼란을 수습할 정치적 리더가 전혀 부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추가로 네팔 내각에 있는 장관 4명도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는데요. 수습할 사람이 없으니까 거리의 시위대는 오히려 더 거칠어졌습니다. 총리가 물러났음에도 시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밀어내고 국회의사당으로 돌진했습니다. 곧 국회의사당 내부가 불길에 휩싸였고 이어 대법원과 검찰청 건물까지 공격을 당했습니다. 법원 기록과 검찰 사건 자료들이 불타는 장면이 영상으로 전해지면서 국가는 사실상 무법천지로 변해갔습니다. 경찰은 체류탄과 물대포를 연이어 쏘며 대응했지만 광범위하게 모여든 군중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상황은 더 끔찍한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주요 장관들이 시위대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이어졌죠. 재무부 장관은 시위대에 둘러싸여 무차별적으로 맞으며 도망치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법무부 장관 역시 거리에서 군중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위는 점점 단순한 반정부 구호를 넘어 정치 엘리트를 직접 겨냥하는 폭력으로 번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람찬드라 포우델 대통령의 자택도 공격을 받았는데요. 불길이 치솟는 대통령 관저 장면은 네팔의 국가 권위가 붕괴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도 이어졌습니다. 시위대가 전 총리 잘라나트 카날의 자택을 습격했고 그 과정에서 카날 전 총리의 부인을 집안에 가둔 채 불을 지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카날 전 총리의 부인은 화염 속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자 사람들은 더 이상 이번 사태를 일시적인 거리 시위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총리의 사임도 정부의 SNS 차단 해제 조치도 분노에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지금이야말로 부패한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할 때라는 의식을 공유하며 시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죠. 특히 청년층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시위 행렬에 합류했고 이들은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우는 최전선에 섰습니다. 현재까지 정치인 자택이 습격당해 방화가 발생한 건수는 총 24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습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도 전달되곤 했습니다. 시위대는 네팔 중부 간다키주 포카라에 있는 카스키 교도소를 습격하기도 했는데요. 교도소 건물 일부가 파괴되기도 하고요. 안에 있던 수감자 900명가량이 탈옥했다고도 합니다. 또 교도소에 대한 습격은 카스키 교도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네팔 서부에 있는 카알랄리 교도소와 중부에 있는 랄리트푸르 교도소에서도 습격이 발생하여 방화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네팔에서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과격해지자 결국 군부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9월 9일 오후 군 당국은 긴급회의를 거쳐 수도 카트만두와 주요 도시에 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저녁부터 장갑차와 군용 트럭이 도심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이 주요 관공서와 교차로 그리고 의회 건물 주변에 배치되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군부가 투입된 순간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네팔 군부는 성명을 통해 일부 집단이 현재의 불안을 악용해 민간인의 안전과 정부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시위대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군은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혼란과 무고한 희생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들은 이를 고지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 병력이 거리를 가득 메우는 장면은 오히려 권력이 무력을 통해 민심을 억누르려는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카트만두 시장도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 나라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시위대에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오히려 군인과 정치인들은 언제나 집안에 있으면서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사상자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2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5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총상과 화상, 체류탄 파편으로 인한 부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의료진은 연일 이어지는 환자들로 과부하 상태에 놓였습니다. 현재 언론은 병원마다 피로 물든 들것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고 시민들의 공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군의 투입으로 시위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긴장이 더 고조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군인과 시위대가 서로 마주보며 팽팽히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언제든 또 다른 충돌이 폭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팔은 이제 단순한 시위를 넘어 국가 전체가 군부와 민중이 맞서는 극도의 긴장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팔이 한 번 더 불안정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네팔 공산 정권은 사실상 그 힘을 모두 잃고 붕괴하였는데요. 사실 네팔의 정치적 불안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팔은 2008년에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네팔은 17년 동안 무려 14개의 정부가 들어서는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을 겪어왔습니다. 단 한 정부도 5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내줘야 했죠. 사실 네팔은 생각보다 정치적 불안이 심한 나라입니다. 쿠데타나 민중봉기도 여러 번 났고요. 90년대 후반에는 내전도 발생했습니다. 겨우겨우 2008년부터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안정이 되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헛된 희망이었죠. 결국 네팔 정치는 무능과 부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임한 샤르마 올리 총리의 정치 인생 역시 네팔의 고질적인 불안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질적인 정치 불안정은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고 경제 발전을 저해했고 수백만 명의 네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한국, 말레이시아, 중동 등 해외로 떠나였습니다. 당장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매일 2천여 명의 청년들이 중동 지역이나 동남아시아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네팔 공산 정권이 붕괴했으니 이제 야당이 권력을 차지하게 될까요? 사실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네팔 야당 중에 네팔 공산당이 또 있습니다. 한 두 개 더 있어요. 마오주의 정당 한 개랑 통합사회주의 정당 한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산 정권이 붕괴한다 한들 또 다른 네팔 공산당이 집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현재 네팔 군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팔군은 9월 9일 현지 시각으로 오후 10시부터 치안 안정화 작전에 나섰습니다. 약탈하는 시위대 26명을 체포하기도 했죠. 또 네팔군은 주요 강요 인사들을 헬기를 통해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군부가 그 권력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입법, 사법, 행정부 전부 다 공백인 상황입니다. 시위대가 입법부나 사법부의 건물들을 보이는 대로 방어하고 있고 행정부는 총리가 사임하였고 장관들은 시위대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군부만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 군부가 9월 9일 오후 긴급히 병력을 도심에 투입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치안 유지 목적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현지와 국제 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한 치안 확보인지 아니면 사실상 군부주도의 쿠데타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탄 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기사에서는 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는 내용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 입법부와 사법부는 시위대의 방어와 점거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고 행정부는 총리의 사임과 장관들의 연쇄 사태로 권력 공백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실질적으로 국가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군부뿐이라는 점에서 군이 치안의 명분 삼아 비상조치위원회 같은 임시통치기구를 세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단순히 질서 회복을 위한 과도체제로 운영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권력을 틀어지는 군정체제로 발전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결국 군부가 이번 사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네팔의 향후 진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군이 일정한 기간 비상조치를 유지한 뒤 조기 총선을 통해 민간의 권력을 이양한다면 혼란이 완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군이 장기적으로 권력 장악에 나선다면 네팔은 다시금 군정체제의 늪에 빠질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네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네팔의 정치적 안정이 올까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